백제 왕조실록 700년 문화 강국의 여정. 한반도의 서남부를 중심으로 바다를 건너 대륙과 열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화려하고도 강인했던 나라 백제. 약 700년의 시간 동안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때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드넓은 영토를 호령했던 위대한 왕국. 그 역사의 중심에는 시대를 이끌었던 3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백제의 건국시조 온조왕부터 비운의 마지막 왕 의자왕까지 그들의 영광과 시련 그리고 위대한 업적의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700년 백제의 심장,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제1부 한성시대 왕국의 기틀을 세우다. 제1대 온조왕.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향한 그는 한강 유역, 하남 위례성에 백제라는 새로운 나라의 깃발을 꽂습니다. 마한의 세력을 아우르며 영토를 넓혔고 위대한 700년 역사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2대 다루왕은 농업을 장려해 백성을 살폈고 3대 기루왕은 신라와 화친을 맺었으며 4대 계루왕은 북한 산성을 쌓아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5대 초고왕과 6대 구수왕대에 이르러 신라와 본격적인 영토 경쟁을 벌이며 힘을 키워나갔고 잠시 왕위에 올랐던 7대 사반왕을 지나 백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제8대 고위왕. 그는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의 등급과 옷, 색깔을 정하는 등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비로소 강력한 고대 왕국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영광을 향한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9대 채께왕과 10대 분서왕은 북방의 강자 고구려와 낭랑의 거센 압박 속에서 분투하다 전장에서 혹은 자객의 칼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11대 비류왕과 12대 계왕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제2부 최전성기 그리고 실현. 그리고 마침내 백제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이 떠오릅니다. 제13대 근초고왕. 그의 시대에 백제는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남쪽으로 마한 전역을 통합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켜 고국언왕을 전사시키는 등 그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다를 건너 중국의 요서, 산둥,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하며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해상제국의 위험을 떨쳤습니다. 14대 금구수왕이 아버지의 정복 활동을 이어갔고 15대 침류왕은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며 백제 문화에 새로운 깊이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16대 진사왕과 17대 아신왕 시기 되살아난 고구려, 특히 광개토대왕의 거센 공격에 밀려 한강 이북의 땅을 내주며 위축됩니다. 18대 전지왕은 일본과의 동맹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19대 구이신왕을 거쳐 20대 비유왕은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기 위해 신라와 역사적인 낮의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700년 백제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21대 계로왕. 그는 북위의 도움을 청하며 고구려에 적극적으로 맞섰지만 결국 고구려 장수왕의 총공격 앞에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왕은 아차산성 아래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백제의 첫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제3부 웅진, 사비시대 부흥을 꿈꾸다. 잿더미 속에서 22대 문주왕은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 왕조의 명맥을 잇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흔들렸고 그와 그의 어린 아들 23대 상근왕은 귀족들의 힘에 밀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한 것은 24대 동성왕입니다. 그는 신라와 결혼 동맹으로 관계를 다지고 탐나를 복속시키며 왕권을 강화했지만 그 역시 신하에게 피살당하는 비운을 겪습니다. 이 피의 역사를 끝내고 백제 중흥의 시대를 연 영웅, 제25대 무령왕. 그는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 왕족을 파견하며 지방 통제력을 완벽히 되찾았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도 연이어 승리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화려한 유물들은 당시 백제가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며 이룩한 높은 문화 수준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령왕이 닦은 기반 위에서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가장 화려하게 피운 왕. 제26대 성왕입니다. 그는 더 넓은 부여, 즉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신라와 연합해 그토록 염원하던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기쁨도 잠시. 동맹이었던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자신마저 관산성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전사하고 맙니다. 제4부 마지막 불꽃 그리고 멸망.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본 27대 위덕왕은 신라와 평생을 대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에 수많은 학자와 기술자를 보내 일본 아스카 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8대 해왕과 29대 법왕의 짧은 재위를 거쳐 서동요 설화로 유명한 제30대 무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신라와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익산에 거대한 미륵사를 세우며 왕국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시간. 백제의 마지막 왕, 제31대 의자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즉위 초 신라의 성 40여 개를 빼앗는 맹활약으로 해동의 증자라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승리는 교만과 향락을 불렀고 국정은 어지러워졌습니다. 결국 660년 흔들리는 백제를 향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밀려왔고 수도 사비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은 당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며 7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대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온조왕의 건국부터 의자왕의 멸망까지 31명의 왕들이 이끌었던 백제. 비록 패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세련되고 독창적인 문화와 개방적인 기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닌 위기 속에서도 부흥을 꿈꾸고 찬란한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